빠라바라밤. 오늘도 마법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굴하고 계략과 속임수가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최근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고, 암호화폐 시장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다리, 거의 사다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아닌가. 자, 물론 잘못하면은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긴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미국 증시 일제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84,000달러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1962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말 장세가 영 시원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극심했었던 저저번 주나 저번 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물론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도 있고, 지금부터 반등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추가적인 소식들 알아보기 전에 어제 저에게 또 힘내라고 후원을 주신 이 하하하 하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정님이 들고 계신 코인들 조만간에 장세가 바뀜과 동시에 크게 상승해가지고 많은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몇 주 전에 예고가 나왔었죠. 독일이 조만간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하겠다.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793조나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모든 표결을 거쳤고 대통령이 공포만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다가 해당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방 및 인프라를 위한 경기 부양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조만간에 돈을 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 사야 돼요. 다음으로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스트래터지죠.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7억 1100만 달러를 최근에 신규 조달을 했는데,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대량 매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조만간에 매주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그들의 발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안에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0년 안에 1300만 달러 간다라는 그의 예측,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정화폐의 가치는 반대로 더욱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에서는 아시아의 스트래터지라고 볼 수 있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이번에 트럼프의 둘째 에릭 트럼프를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메타플래닛 주가가 17%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에릭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입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말 듣고 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죄다 물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람프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지위, 그 파급력은 무시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알겠습니까? 내부자 정보도 좀 메타플래닛에 알려주게 될지. 다음으로는 홍콩의 상장사 EDA 그룹이 500만 달러치 암호화폐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5일 연속으로다가 순유입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다 주고 있는데요. 어제 1억 6,57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블랙록에서 1억 7,210만 달러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드디어 블랙록의 CEO나 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자금이 빠졌습니다. 1250만 달러가 빠진 상황에서 블랙록에서 9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선물 매수 증가. 그와 동시에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마진 롱 포지션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시장에 변동성 혹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어제 비트코인 88,000달러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도전하지 말란 법은 없겠죠. 한편 이를 보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밀렸기 때문에 77,000에서 79,0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라울파리 형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남은 시기 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은 매우 강력할 것이며 과거 2017년과 비슷한 유사한 상승이 펼쳐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약간의 하락을 동반한 지루한 조정기지만은 이미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상승 속도는 존나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리려면 한꺼번에 확 올려버려야 안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못 타게 했죠. 라울파리 형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러한 회복이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 당분간 지지부진한 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의 폭락은 2017년도에도 있었던 전형적인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포물선 상승을 의미하는 바나나존의 2단계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것만 지나게 되면 더욱더 큰 상승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승이 언제 정확히 펼쳐질지는 모르죠. 근데 조만간이라고 하니까 그 조만간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는 계속해서 추가 떡락을 외치는 유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티니가이라는 유명 유튜버, 시장이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팔고 튀었다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데 이어가지고 CNBC의 크립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크립토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자인 렌 유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다 팔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신호들 같은 경우는 뭐 바닥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컴샤크 분석가는 일본 기준 OBV 지표가 저항을 뚫고 상승했을 때 그때부터 비트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브드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9만 달러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락 84,000달러까지 조정받으면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역대급 불장들에서 고점을 정말 잘 잡아내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데이브드 웨이브, 이번 사이클 비트가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며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카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바닥 찍어주고 8만 달러 선까지 내려가지고 바닥 찍어준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데 반해가지고 닥터 프로핏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중요 2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전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50EMA, 일봉 50EMA가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 뚫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결국은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올 때마다 본인은 숏을 쳐오고 있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불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큰 상승을 보고 있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분석이 워낙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저도 전해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결국은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분석을 눈여겨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물 ETF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닥 나쁘지 않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물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SEC가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작업증명, 비트코인을 포함한 작업증명 기반의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해석을 일단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코인 등등도 당연히 자동적으로다가 증권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의 거래소 내 잔액이 지난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97만 개, 지난 7주 전과 대비했을 때 16.4%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가 길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쏠려고 하는 것인지,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채널 가운데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반등을 했었다가 2000달러 저항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저항 테스트였었다.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1000달러 수준까지 지금 밑에 구간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더블탑 찍었다라고 말이 많았었죠. 야, 이더리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비트가 살아나면은
이더리움도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가 좀 힘을 내주기를 응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가 릴벤 에이다 조만간에 74센트가량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하락하게 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저점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그 자리부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카스텔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또람프 밈코인 또람프 같은 경우도 결국은 20달러에서 25달러 수준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투자자분들, XRP 투자자분들을 잠시 동안 엄청나게 설레이게 만들었었던 트윗이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와처 구루에 따르면은 스위프트가 리플사 에스크로에 있는 수십억 개의 XRP를 유동성 준비금으로 확보하며 앞으로 국제 지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XRP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즉 계약이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트윗이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와처 구루 외에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이런 트윗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 이것이 뭔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과거부터 스위프트 관련해가지고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XRP 관련된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밀어준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희망회로 살벌하게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관련된 발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한편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제드 맥케일럽 웬수 같은 이 남자 XRP 판돈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잠깐 들고 봤는데요.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 스텔라 루멘은 버렸냐?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는 우주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름은 바스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사상 첫 상업용 우주정거장인 헤이븐 1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 뭐였었죠? 이 사람이 만든 게 당나귀였었나?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XRP를 만든 데 이어가지고 이제는 우주정거장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 앞으로도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기분 좋은 주말 한번 가지와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